오늘 우리 K증시는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국 홍콩 증시는 완전히 뭐 축제 분위기로다가 상해 지수가 막 8% 오르고 홍콩 항생 지수가 3%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 심천은 무려 하루 만에 10%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니, 개별 종목도 아닌 지수가 이 정도 상승이면은, 아니, 우리 K증시도 어느 정도 호재로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중국과 반대로 일본 증시는 지난 그 금리 인상 다음 날처럼 또 급락이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K증시는 이 일본 증시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일본의 신임 총리가 금리 인상에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그 우려 때문인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그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라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수출비 중에서 중국이 20%고 미국이 18%고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이 8.5%, 그리고 일본은 우리 수출 교육 대상국 가운데 비중이 4%대밖에 안 돼. 아니, 그럼 우리는 당연히 중국이나 미국을 따라가야 맞지.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중국 급등하는 상황에서 하필 일본 급락한 걸 따라가냐고. 거기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도 대놓고 투매해버린 업종을 보면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 참 진짜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오늘 블랙 먼데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발작을 일으킨 건데, 이번 일본 신임 총리에 대해서 뭐 허와 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일본 증시 저렇게 막 그 쓰나미에다 지진 난 것만 봐도 BOJ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임, 진짜 이름도 이씨바 시게루 총리가 크게 호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그 기시다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이시바 그 똥차에 쳤다, 뭐 이런 반응이 한마디로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4.8% 급락한 거는 사실 엔달러 환율의 급락, 즉 엔고 현상 때문이었다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우리한테까지 진짜 쓰나미 같은 파급력을 가지고 왔다는 건데, 한번 보세요. 달러 대비 엔화의 강세, 그럼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 그럼 우리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원화 가치는 정말 원하지도 않는 평가절상. 그래서 환율이 또 급락이 나온 건데, 다행히 오늘은 이제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1,300원 깨지기 직전에 방파제를 급하게 세웠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뭐 징검다리든 지네다리든 하여간 하시라도 환율이 1,300원 붕괴되고 1,200원대로 꺾인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은 옳았던 게 되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K증시에서 한 8조 원 정도를 순매도한 명분이 이제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340원 요 정도에서 원달러 환율 이 정도면 이제 바닥 아니냐 하고 외국인들이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 불과 2주 만에 환차선으로만 한 3% 정도 까지는 거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환율이 너무 높아도 달러라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해서 반대편에 있는 K 주식을 손도 대지 않지만, 그렇다고 환율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도 섣불리 이제 저점이라고 미리 예상하면서 들어오지 않는다. 반드시 바닥 찍고 턴하는 거 확실하게,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거를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고 그때서야 이제 대응을 한다. 출창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밸류업은커녕 또 외국인들한테 패대기를 당해버렸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너무너무 분합니다. 근데 참 제가 뭐 일본 신임 총리에 대해서 뭐 내가 직접 나서서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그런 오지랖을 부리는 것도 좀 웃기지만, 하여간 오늘 엔화 가치 급등하고 그래서 엔달러 환율 급락하고 이거에 따라서 일본 니케이 지수 완전히 지진 나다 보니까 지금 일본 내각에서 완전히 좌불안석이래요. 신임 총리 이씨발 당선되자마자 허니문 효과는 고사하고 곧바로 이렇게 곡소리부터 나버리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내각도 다 지금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 신임 총리 측에서 우리 이시바 센세는 매파라는 거는 오해이문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발언 같은 거를 좀 곡해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이시바가 이전 기시다보다 더 세게 BOJ 금리 인상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무리 됐으네, 이렇게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뭐 언론들과 뭐 내외신 다 통틀어가지고 막 어필을 하는데, 뭐 니혼게이자이나 그 같은 계열사인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거는 뭐 안 읽어봐도 뻔하니까 패스하고, 이 로이터를 봐도 이번 일본의 신임 총리 이시바는 루즈한 마니터리 팔리시, 즉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콜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이시바에 대해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대목이 뭐냐? 이 양반이 사실
비주류 출신에다가 5선째 만에 지금 일본 총리가 됐는데, 이번 총리 선거 출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본인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그 견해를 밝혔는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기시다 총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난 추진할 거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버린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소비 지출도 유지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번 기회에 근로자들 임금 인상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이제 이거는 뭐 선거 전이었으니까 선심성으로다가 뭐 우리 이전 정부의 뭐 그 소득주도 성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BOJ 금리 인상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런 가정이 바로 이시바는 BOJ 금리 인상에 호의적이고 BOJ를 전적으로 어떤 매파적인 그 채찍을 휘두르게 보장해 주면서 자기는 겉으로는 이제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의의 역할을 맡으려고 일본 BOJ를 악역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런 오해가 이제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출현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 절대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무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이번 일본 총리 선거 전과 후에 갑자기 달라진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마치 그 일본 총리 선거 흥행에 글로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거를 자기네가 뺏어오기라도 하려는 듯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N 캐리가 아닌 위안 캐리, 그 중국의 값싼 위안화가 전 세계로 이제 풀리게 된 겁니다. 이 돈이 뭐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몰려가가지고 돈질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내수 부동산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고 뭐가 하여간 일본에도 당연히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 누가 뭐래도 긴축 사이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으니까 일본 중앙은행 BOJ 입장에서는 장기 엔저 추세를 종식시키고 또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게 하려는데, 갑자기 지금 왕서방이 짜장면 냄새를 막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안 캐리 자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럼 BOJ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1년에 3번 할 거 한 4번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중국 인민은행,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시진핑 지도부의 철저한 계산에 따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은 이번 쇼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왕서방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나카무라를 이제 조업해버린 거죠. 그래서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주식 롱, 일본 주식 숏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해 지수가 8.1%. 아니, 지수가 진짜 하루 만에 이 정도 올랐다는 거는 그 업종 대표주들은 거의 뭐 다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는 거야. 반면에 니케이 지수는 4.8% 하루 만에 급락. 어떻게 지난번에 BOJ 금리 인상한 그 다음 날보다 정작 더 많이 빠졌어. 이렇게 완전히 중국과 일본이 엇갈려 버린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 블랙 먼데이 원인 두 번째. 이거는 좀 재탕이긴 하지만 또 금투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금투세가 언론에서 우리 K 증시의 발목을 잡는다 어쩌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발목 지뢰급이야. 그래서 이게 하여튼 빨리 터지든 제거를 하든 정리가 돼야 돼. 만약에 곧 터진다 그러면은 재빨리 저기 구덩이로 가서 숨어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안 터뜨리고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맨 앞에 가서 이제 줄 서 있어야지. 일단 이제 주말에 그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금투세는 지금 환경에서는 유예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에서 이제 장중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아무래도 검찰의 그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관측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금투세 유예에 있어서 도장 찍고 결제를 할 사람이 그럼 도대체 누가 되는 거냐, 이런 지금 불안감, 혼란감이 오늘 우리 K증시 후반부에 급하게 이제 부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이제 벌금형 예상했는데 실형 나왔고, 이번 이것도 역시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을 지금 했어요. 이제 법원의 1심 판결은 11월 달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가 이렇게 되면은 그 대체안이 될 인물을 물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반란군이 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하필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4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재판 그 추이에서부터 금투세 논란까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논의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금투세 유예가 좋겠다는 의견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과연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건지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불안이 커진 상황이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오늘 이렇게 K증시 폭락이 또 나온 마당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금투세다. 그럼 과연 이런 금투세를 민주당이 강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이럴 때 야 뭐 엎어진 김에 좀 밟고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증시 폭락한 거 핑계 삼아서 금투세 결국은 강행으로 밀고 가자. 그럼 여기서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는 책임론에서 조금 회피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논리도 그쪽에서 내세울 수가 있어요. 하여간 지난 그 금투세 그 토론에서 봤다시피 아니 그 양반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눈치 빠르고 하여튼 머리 잘 돌아가는 그 5천만 국민 중에 300명 딱 뽑아놓은 그 사람들인데 자기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반응 나올지 또 어떤 대목에서 이게 시비가 털릴지 욕을 먹을지 또 어떤 자기 발언이 두고두고 이제 박제돼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씹힐지 다 알면서도 그렇게 배역을 나눠서 근데 뭐 배역을 나눴다고 보기에 비율로 보면 거의 8대2 정도로 금투세 찬성하는 쪽이 더 우세를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이제 금투세 시행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나가자. 그리고 자기네 그 완전 지지층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부자 증세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을 유지한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이런 전략을 짰다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욕도 처음에는 막 쌍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죽일 듯이 그러지만 계속 그런 얘기 나오면은 나중에 그냥 아유 그래 떠들어라 이러고 그냥 다 죽자 그냥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것처럼이죠.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참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국 증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죠. 저 원래 오늘은 좀 쉬려고 했는데 지난 추석 때처럼 지금 상황이 좀 위중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가급적이면 계속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내일은 제가 이제 병원에 어떤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한 5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전후로 제가 정신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 내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사실 런던 고란이 내일 뉴스니까 내일 증시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 내일 뉴스가 크게 이제 중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저라도 좀 어떻게 응원가를 불러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이나마 지금 힘을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 블랙 먼데이 때문에 이번 주 3일 근무의 뭐 기쁨이랄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조져버린 상황인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블랙 먼데이 세 번째 원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중국 증시 급등이 왜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사실 오늘 중국 증시 이제 이렇게 오버슈팅할 정도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로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요. 정작 중국 정부의 그 지난주 대륙의 스케일로다가 나온 그 경기 부양책은 이미 지난주 발표해서 이미 한번 약발을 받았잖아. 근데 왜 정작 오늘 재탕에서 더 많이 올랐냐? 이게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이제 미리 전해드렸던 오늘 중국 9월 차이신 PMI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부진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은 더 과감하고 더 길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부추길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라이브 영상 한번 보세요. 증거가 그거 다 남아 있어요. 하여튼 뭐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생색 정보통은 좀 제가 자제하고요. 하여튼 그 오늘 중국 9월 차이신 PMI 제조업의 경우는 49.3 나와가지고 그 경기 확장이냐 둔화냐 기준선인 50선 밑으로 쳐박았고요. 예상치 50.5 그리고 전달 50.4 둘 다 이제 미달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야 진짜 이거야말로 호재다. 중국 당국에서 다 보고 있지. 짜장면 한 그릇 갖고 우리 배 안 찬다. 그동안 너무 굶어서 두 그릇 곱빼기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 차이신 PMI 서비스업 지수도 오늘 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50.3으로다가 겨우 50선 위로 턱걸이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상치하고 전달 대비해서 둘 다 이제 되바꾸를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라서 안 그래도 K증시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정신이 좀 산란한데 과연 그럼 이제 앞으로 반등의 모멘텀은 뭘로 잡아야 될까? 역시 이제 결자 해지 차원으로다가 그 이시바 신임 총리가 절대 매파가 아니었구나. 즉 BOJ 금리 인상이나 고금리 기조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가 확실하게 좀 풀려야 됩니다. 근데 이 이시바 총리 취임식이 하필 또 바로 내일이에요. 아마 오늘도 진짜 본인이 제일 좌불안석이지 않았을까. 기분이 매우 심란했겠죠. 아니 사실 무려 오수 끝에 지금 68살 나이에 그 남들은 이제 집에 가서 뭐 손주 재롱 보고 이제 노인정에 가서 윷놀이할 그 나이에 총리에 이제 당선돼가지고 드디어 내일 역사적인 그 일본 총리로서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바로 전날 본인을
이제 기시다 그 쓰레기차 피하다 만난 똥차로 여기고 일본 증시가 완전히 쓰나미로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이시바 총리가 취임식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고가 다시 꺾이고 엔달러 환율 다시 반등하는 게 내일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러운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본은 이걸 역행한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시장 참여자들을 납득시키고 이제 설득해야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번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의 어떤 대외 정책 스탠스를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그 총리 당선 직후에 말하기를 우리 일본을 주축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자는 이런 제안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아시아판 나토는 뭐냐, 유럽 나토랑 뭐가 다르냐고 물으니까 우선 아시아에서도 집단 안전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이거는 의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뭐 남중국 해니 뭐 이런 데는 중국의 군사력을 이제 미국이 전담 마크하고 있지, 거기다 이제 일본은 뭐 이미 자위대 무장 해제당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군복 입은 보이스카우트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 러우 전쟁에서 봤듯이 아시아 내의 상호 방호 의무가 부재하다는 게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아시아의 평화는 우리끼리 지킬 테니까 미국을 제껴버리자는 의견은 또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핵을 아시아로 반입해서 아시아판 나토가 공동 운영하는 뭐 뉴클리어 쉐어라고 하는데, 즉 핵공유 하여튼 이걸 언급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 2차 대전 직전에 일본에서 그 제국주의 뭐 그 광풍 내지는 뭐 대동아 공영권, 그리고 갑자기 그 관동군의 그 진짜 개떡 같은 논리가 연상이 되는데, 자, 그럼 좋아요. 뭐 지금은 2차 대전이 발발할 그런 상황하고 전혀 다른 게 일본하고 미국이 철저하게 이제 같은 편으로 뭐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일본 자위대는 뭐 재무장에 대한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쟁을 치룰 능력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아시아판 나토가 설립을 한다, 그럼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갈 국가, 그리고 절대 여기 포함될 수 없는 국가 하나씩만 꼽으라면 과연 어딜까요? 먼저 필수적으로 들어갈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뭐 유럽 나토에 있어서는 영국 역할을 하면서 당연히 일본도 주축에 서려고 할 것이고, 그럼 이제 당연히 미국도 뭐 아시아 거기 우리 영토 괌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태평양 함대를 아시아판 나토에다 이제 조인시키려고 할 게 뻔하고, 그래서 그 원래 유럽 나토에도 이제 미국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그런 논리로다가, 그럼 이제 또 미국의 그 파이브 아이즈 가운데서 아시아의 그 유일한 호주도 당연히 가입, 그 다음에 필리핀은 뭐 당연히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대만인데, 아무래도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이제 지키려면 여기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지금은 대만 내에서도 지난 그 총통 선거 때 보셨지만 친중파 내지는 그 원차이나,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지금 많이 증가를 해 있는 마당에 또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근데 이 아시아판 나토에 정작 중국이 들어올 건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만약에 중국이 가입하려고 하는데 회원국들이 단체로 이제 단합해가지고 벤치 놓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런 거는 중국이 미리 사전에 딱 그 상황 봐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뭐 가입 신청 자체를 안 할 거고, 그렇다고 중국이 이런 아시아 방위 조약에 미국과 같은 그룹으로 참여한다, 이것도 사실 상상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러시아가 유럽 나토 가입하겠다고 뭐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푸틴이 없던 일로 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이런 스탠스를 중국도 따를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와중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벌써 이제 몇 번째인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이번에 또다시 시진핑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주요 그 외교국이 미중일인데, 이 미중일의 정상들의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외교 관례가 어땠냐면은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방문하는, 이게 기본 공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 쪽에서 먼저 방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답방을 왔죠. 그때 그 시진핑 부인 뭐 펑리 위안이 쓰는 화장품부터 하여간 증시에서도 뭐 중국 관련주들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그쪽에서 이제 먼저 온 다음에 우리가 간 경우도 있고, 약간 뭐
뭐 랜덤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왔다 갔다 이거는 지켰어. 근데 중국은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니네들이 먼저 와라. 그럼 우리가 선심 쓰듯이 답방해준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당시 이제 중국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진핑이 안 왔어, 답방을. 아니, 물론 이제 중간에 코로나라는 진짜 그 범지구적인 그 불확실성이 출현을 뭐 한 것도 있지만 하여간 그게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외교사에 처음 있는 일방통행식 한중 그 정상회담이 이제 사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사실 다른 거는 다 이전 정부랑 완전히 차별화 내지는 정책의 연속성을 이제 끊어내고 있으면서도 그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아니 이보쇼 왕서방 지난 정권 때 시진핑이 원래 답방 와야 되는데 그거 건너뛰었잖아.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라도 와야지. 그래야 이게 왔다 갔다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중국이 가장 그 미국한테 뭘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그럴 타이밍에 한국 대통령 답방으로 우리도 그런 힘을 실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막 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자오러지라고 시진핑의 완전 오른팔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번에 한국과 중국은 옮길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이 발언을 하면서 이게 과연 시진핑의 의중을 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시진핑 방안에 대한 지금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자오러지가 시진핑 오른팔이라고는 하지만 워낙에 중국이 뭐 중간에 갑자기 지들 마음대로 뭐 약속도 뒤집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시진핑이 오른팔이 그런 소리 했어? 근데 나는 왼손잡이인데? 이러고 나오면은 또 그냥 뭉개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번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이전 그 설왕설래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이제 북한에서 감지되는데 김정은이 지난주에 중국을 숙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근데 그 배경이 뭐 세관에서 뭐 뺏겼다 뭐 이런 식으로 외교가 이제 후문이 돌았는데 이게 혹시라도 김정은이가 시진핑 방한 가능성을 어떻게 포착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북조선에 안 오고 저 남조선 괴뢰 정부를 찾아간다고 이러고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이 막 진짜 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하여튼 뭐 다 갈고 있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이제 지난 2019년도에 한번 그 방북한 이후로 계속 이제 강간 무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 인민들 앞에서 이제 가오가 있잖아. 근데 지난번에 러시아 푸틴 왔지만 그냥 그 푸틴은 다른 계열사의 어떤 대표 같은 존재고 대신 우리 본부장이 한번 내 자리로 와가지고 김정은 팀장 고생 많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우리 김정은 팀장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 이러면서 이제 그럼 어깨 한번 주물러주고 가면 이제 그 팀 전체가 완전히 사기가 막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시진핑이 지금 그 팀에는 5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갑자기 우리 라이벌 팀 심지어 거기는 본부도 달라 미국 쪽 담당인데 우리는 중국 담당이에요. 근데 우리 본부장이 남의 본부 어떤 팀을 방문해서 회식까지 좀 시켜주려고 한다. 이거는 진짜 김정은 팀장으로서는 엄청난 지금 굴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시진핑 본부장 입장에서는 야 김정은 팀장 너 이미 그 러시아 그 본부장 푸틴하고 주말에 막 등산도 다니고 한다며 이 새끼 인사이동 앞두고 너 지금 우리 본부에서 튀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너 미리부터 이제 작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먼저 빈정이 상한 걸 수도 있죠. 자, 이제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도 우리 K 증시만 빼고 뭐 미국, 유럽, 아시아 증시 휴장인 나라 하나 없이 다 이제 정상 개장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K 증시 자동차 업종하고 2차 전지 섹터 전부 급락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모간 스탠리의 테자랄 아담 조나스 리포트를 볼게요. 일단 뭐 시작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이 아담 조나스가 그야말로 테자랄, 그러니까 테슬라 잘하는, 그래서 테슬라 실적과 어떤 주가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쪽집게급으로 적중을 시켜온, 그래서 이제 별명이 테자랄인데, 정작 이 아담 조나스가 지금 워싱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계승할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뭐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에 좋은 거냐, 아니면 뭐 반대로 트럼프랑 절친?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물주? 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한테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내로 들어오는 전기차나 배터리는 하여간 뭐 관세로다가 씨를 말려버린다는 식으로 이제 반사 이익을 그쪽에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에 줄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담 조나스가 아직 한 번도 분석을 안 했어. 저는 이게 매우 궁금하고요. 분명히 이제 미국 대선 11월 6일 전에 한 번은 아담 조나스가 이제 입장을 낼 걸로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래서 그런가 테슬라는 빼고 일단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코멘트로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자동차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차량 구매가 어렵다. 그 이유는 뭐 그동안 연준 고금리 기조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뭐 연체율 올라가고 신용 공여율은 뭐 완전히 변동성이 크고 뭐 이런 이제 이유로다가 비우량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가 이제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계속 뭐 내수 경기는 부진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동차, 전기차 사재 끼는지 이제 계속 거기는 잘 팔리고 있다는 게 또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조나스가 각 자동차 메이커별로 콜을 한 게, 먼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얼티엄 세일즈,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GM, 제네럴 모터스의 경우는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비중 축소로 후려치고 목표가도 기존 47달러에서 42달러로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GM의 경쟁사 하면 또 포드인데, 역시 최근 뭐 전기차 전환 계획도 줄줄이 연기시키고 또 공장 캐파 증설도 막 취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기존 비중 확대 의견을 이번에 시장 비중으로 내리고, 다음에 목표가는 16달러에서 12달러로 또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안 역시 기존 투자 의견 비중 확대해서 이번에 시장 비중으로 한 단계 내렸고, 목표가도 기존 16달러에서 이번에 13달러로 역시 하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날 뭐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UBS 측에서는 코스피의 12개월 목표 지수를 3% 하향해서 그래도 2,900포인트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에 하향한 이유는 IT, 은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 업종들에 대한 수익 전망을 하향한 결과다. 또한 이제 최근에 피크 아웃 우려가 있는 메모리 섹터에 대해서 뭐 UBS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만 메모리 사이클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그 인식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객사들의 경우는 원래 그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때는 뭐 미리 사재기도 해놓고 막 선주문도 해놓고 이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그렇게 하지만, 반대로 이제 끝물이다. 그럼 이제 야, 곧 가격 떨어지고 이제 아쉬운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 될 텐데 뭐하러 지금 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UBS가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 2,900포인트 목표치의 배경에는 그놈의 밸류업 대상으로 이제 배당주, 그 다음에 K조선, 그리고 자동차 업종, 이렇게 이제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진 종목들의 상승 여력을 감안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환율에 대한 외국인들 앞에 반응으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또 환율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외국인들은 1차적으로 하여튼 환율에 제일 민감하고 그 다음이 펀더멘탈이고 실적이야. 하여간 이제 그 중에서 현대차의 경우는 뭐 밸류업 유망주로 본다. 그 대신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오늘 같은 날 화두가 됐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UBS는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혼재가 될 걸로 본다. 적어도 근데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증시가 급등할 때나 급락할 때나 오늘처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국군의 날이자 10월의 이제 첫날인데 우리 증시는 휴장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이번 주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금토금토금토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K증시 블랙 먼데이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그 징검다리 연휴 가족들과 그 시간도 망치지는 마시고요. 제가 이제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뵐 테니까요. 걱정은 좀 저하고 서로 이제 나눠서 지시자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